안녕하세요. 유정식입니다. 어느 날 고객사의 A 사업부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니까 왠지 모를 답답함과 음침함이 느껴졌습니다. 조명도 흐릿했는데요. 사무실로 올라갔더니 파티션이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높았고요.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책상 아래와 구석에 널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큰 사무실에 두세 명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고요. 조명도 어두운 탓에 기분깔이 착 가라앉았습니다. 거기서 일을 마치고 같은 건물에 있는 같은 회사 B 사업부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거기도 우울하겠지 싶었는데요. 조명도 환하고 직원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사무실 분위기가 각 사업부가 낸 성과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A 사업부는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하느라 악전고투 중이었고요. B 사업부는 시장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회사 내에서도 성과 기여도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조명이나 인테리어, 사무실의 레이아웃이 바로 그 회사의 성과와 미래 성과를 짐작하게 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사무실에 파티션 없애고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칸막이를 없애면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고 서로 협력하는 환경이 형성되어서 분위기가 좋아진다. 이런 믿음 때문이겠죠. 실제로 몇몇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오픈 플랜을 적용한 사무실에서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증가한다는 근거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와 반대로 칸막이를 없애고 오픈 플랜 사무실로 바꾸고 나니까 직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돼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성과 저하로 이어졌다.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시드니 대학교의 김정수는 실제로 현장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조사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는 UC 버클리의 건물환경연구소, 즉 CBE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무실 공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추출해서 분석했습니다. CBE는 2000년부터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다양한 건물 구조, 온도, 공조, 사무실의 레이아웃, 청결 및 청소 등에 관해서 직원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축적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가 아주 적당했죠. 김정수는 CBE 데이터베이스에서 303개의 건물에 42,764개 샘플을 추출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결과 사방이 막혀서 독립적인 공간을 가진 경우에 사무실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반면 파티션이 높은 사무실, 낮은 사무실 혹은 개방 구조의 사무실들은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요. 서로 그 값이 고만고만했습니다. 특히 개방 구조의 사무실은 예상한 대로 비주얼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만족도가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탁 트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다 노출시켜야 되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개방 구조의 사무실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직원들은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오히려 독립적인 사적 공간을 가질 때 상호작용이 더 용이하다고 답했습니다. 오픈플랜 사무실이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만들어주고 상호작용을 높여서 사무실 공간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감을 높인다. 이렇게 널리 퍼진 믿음이 사실이 아님을 이 실증적인 연구가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픈플랜 사무실이 조금씩 가진 장점마저도 사운드 프라이버시와 비주얼 프라이버시 측면에서의 단점 때문에 상쇄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완전히 개방적인 구조로 사무실 레이아웃을 바꾼다고 해서 직원들의 업무 환경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지 않고요. 성과 향상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이 연구 결과로 유추할 수 있는 시사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오픈 플랜 사무실과 독립적인 방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오픈 플랜 사무실에서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도록 하되 일에 집중하고 싶을 때는 독립된 방에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물론 몇몇 직원들이 독립된 방을 독점하는 것은 막아야겠죠. 사무실 환경이 업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무실 레이아웃에도 과학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전략이죠. 업무 환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생태학자인 워더 엘리가 어항 속 곰붕어들이 개체수가 많을수록 더 빨리 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데서 나온 이론입니다. 엘리는 이 연구를 통해 단독으로 생활하는 것보다 군집을 이루는 것이 개체의 성장률을 높이는 데 중요하고요. 협력이 사회의 전반적인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지만 서식지의 밀도가 증가하면 먹이를 놓고 무리 내에서 싸움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짝짓기 대상을 놓고도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겠죠. 무리의 규모가 적으면 번식력이 떨어지고 천적의 공격을 공동으로 막아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게 되죠. 이것은 결국 집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임계 밀도가 요구된다는 것인데요. 이 엘리 효과가 기업 조직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개인보다는 팀이 일을 더 잘 수행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팀을 이루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핵심은 집단의 규모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크기입니다.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체 자신과 집단의 안정, 그리고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엘리 효과의 본질이죠. 조직 내에서 엘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그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야겠죠.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팁이 바로 사무실의 레이아웃을 직원들이 가능한 여러 사람을 거쳐 가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인간의 심리는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 여러모로 영향을 받습니다. 엘리 효과를 일으키는 물리적인 환경이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축적시켜서 어느 순간 창조적인 업무 환경의 임계 밀도에 이르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당장 인테리어 견적을 내고 돈 들어갈 일이 늘었다고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들 사이의 협력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막는 시설이나 물건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없애기만 하면 됩니다. 정수기나 복사기 위치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적어도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다른 부서 사람들과 눈을 맞추거나 이야기를 나누기 힘든 그런 사무실 레이아웃이라면 업무 환경 개선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